2024년 9월 12일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몽골이 미국 120억 달러를 거절했습니다. 중국 200억 달러를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한국 40억 달러. CNN은 미쳤다고 했고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국민들은 눈물로 말했습니다. 2013년 겨울 우리가 얼어 죽을 때 한국만 도와줬잖아요. 대체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40억으로 120억 달러 미국을 꺾고 200억 달러 중국을 이겼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죠. 돈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철칙이 무너진 날, 몽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10년 전 한국이 해준 일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찾은 진실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영하 50도. 사람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난방유를 3배 가격에 팔았고 러시아는 가스를 끊었습니다. 전 세계가 외면했을 때 단 하나의 나라가 왔습니다. 48시간 만에 5,000톤을 조건 없이. 그래서 몽골은 2024년 선택했습니다. 40억 달러 한국을 200억 달러 중국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부터 10년간 쌓인 신뢰 이야기 시작합니다. 왜 몽골은 200억을 거절했을까요? 왜 40억을 선택했을까요? 왜 전 세계가 비웃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틀렸을까요? 2013년 겨울, 2017년 사막, 2024년 선택. 10년간 한국이 한 일.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억을 이긴 날. 그 진실을 지금 밝힙니다. 2024년 9월 12일 오전 10시.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 청사 브리핑룸에 서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은 회의실이었는데요. 각국 기자 15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CN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커피 마시면서 농담하고 있었죠. 중국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화통신 인민일보.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금액은 120억 달러. 중국은 더 많았습니다. 200억 달러. 리튬 광산 개발권, 정제시설, 배터리 소재 가공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40억 달러.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중국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 제 옆에 앉은 독일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그냥 경험 쌓으러 온 거 아니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오전 10시 15분. 몽골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펜을 들고 대기했어요. 저도 노트북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리튬 광산 개발 및 배터리 소재 산업 협력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대한민국? 한국을요?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모든 기자들이 저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국 기자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CNN 기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몽골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화통신 기자가 통역사에게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냐고요. 일본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금액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 40억 달러인데 미국은 120억 달러,
중국은 200억 달러입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기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국 기자는 코웃음을 쳤고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니. 그럼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빼가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한국이 몽골에 해준 일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해준 일?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10년 전 한국의 지원. 확인 필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본사의 속보를 타전하고 있었거든요. 몽골이 한국을 선택했다. 미국과 중국이 탈락했다. 40억이 200억을 이겼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저도 밀라노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편집장에게 몽골이 한국을 선택했다고 보고했어요. 편집장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몽골이 미쳤군. 40억으로 뭘 하겠어? 6개월 안에 한국이 망하는 거 보게 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울란바토르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다니고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정부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요. 40억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리튬 채굴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정제시설 하나 짓는 데만 2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한국은 돈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6개월 후면 한국이 손들고 나가는 모습을 취재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몽골 발표가 나간 지 24시간도 안 돼서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속보로 띄웠어요. 몽골의 충격적 선택, 경제적 자살행위. BBC는 1시간짜리 특집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몽골의 어리석은 도박. 중국 인민일보는 일면에 실었어요. 몽골의 배신.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결정.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이나 경험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정작 10년 전 한국이 몽골에 뭘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난 10년간 한국이 해준 일들을 잊지 않았다고.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저는 몽골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9월 20일.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거리로 나갔어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몽골에 온 거 아시나요? 기사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론 압니다.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를 도와준 나라예요. 어떻게 도와줬나요?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한국이 없었으면 제 가족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시내 중심가 카페에 들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통역 앱을 켜서요. 20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성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히 좋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10년 전에 뭐가 있었나요? 여성이 진지해졌습니다. 자기 아버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2013년 겨울. 혹독한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영하 50도였습니다. 중국은 난방유 가격을 3배로 올렸어요.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을 끊었고요.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왔어요. 저는 미친 듯이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비행기로 구호 물품을 실어 날랐어요. 담요, 난방기구, 식량. 그리고 기술자들이 와서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요. 제 아버지는 그때 얼어 죽을 뻔했는데 한국이 보내준 난방기 덕분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지금도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40대 남성, 60대 노인, 30대 부부.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중국은 돈을 요구했고, 러시아는 조건을 내걸었고, 미국은 관심도 없었는데, 한국만 조건 없이 도와줬습니다. 60대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지원을 발표했어요. 구호 물품 5,000톤을 즉시 공수하겠다고. 담요 10만 장, 이동식 난방기 2만 대, 긴급 식량 3,000톤. 48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 15대가 출발했어요. 몽골까지 4시간 비행이었죠. 화물기 문이 열리고 물품들이 내려졌을 때 우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는 기술자 300명을 급파했습니다. 난방 시스템 전문가들이었어요. 영하 40도 추위 속에서요. 이들은 몽골 전역으로 흩어져서 긴급 난방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3교대로 밤낮 없이 난방기를 설치하고 고장난 보일러를 고쳤어요. 울란바토르 외곽 빈민촌에도 갔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5천 가구의 난방이 들어왔습니다. 2주 만에 2만 가구가 따뜻해졌어요.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몽골을 비웃고 있었는데 정작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뭔지요. 숫자만 봤던 겁니다. 120억, 200억, 40억. 그 숫자만 비교하면서 몽골이 미쳤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인 신뢰를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몽골에 뭘 했는지, 얼마나 도와줬는지요.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2013년 겨울 몽골.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몽골 현지 언론 기사였는데 영어 번역본도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몽골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영하 50도. 100년 만에 최악의 추위였다고 합니다. 울란바토르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떨어졌고 지방은 더 심했어요. 영하 52도를 기록한 곳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난방이었습니다. 몽골은 대부분 난방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갑자기 공급을 줄였습니다. 가격 제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몽골 정부가 거절하자 러시아는 가스 공급을 40% 감축했습니다. 겨울인데요. 사람들이 얼어 죽는데 말이에요. 몽골 정부는 급히 중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난방유를 팔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중국은 팔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평소의 3배였어요. 몽골 정부는 돈이 없었습니다. 경제 위기였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울란바토르에서만 120명이 동사했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했어요. 유목민들이 천막 안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가축들도 떼죽음을 당했고요. 몽골 대통령이 긴급 국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유럽은 구호 물품 50톤을 보냈는데 3주 뒤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일본은 1억엔 지원을 약속했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2달 걸린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가스를 다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몽골 북부 광산 지분 50%를 넘기라. 중국도 난방유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내몽골 지역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몽골은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나라를 팔 수는 없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한국 정부가 긴급 지원을 발표했어요. 저는 당시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를 찾았습니다. 읽어보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구호 물품 5,000톤 즉시 공수 담요 10만 장 이동식 난방기 2만 대. 긴급 식량 3,000톤 기술자 300명 급파.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액 무상 지원. 조건이 없었습니다. 광산 지분을 달라는 말도 없었고 외교적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준 거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찾아보니 한국 기술자들의 활동 기록도 나왔습니다. 영하 40도 추위 속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빈민촌부터 찾아가서 난방 시스템을 설치해줬다고요. 몽골 언론은 한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생명의 은인. 몽골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2013년 전 세계가 몽골을 외면했을 때 한국만이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10년간 쌓인 신뢰의 첫 번째 이야기였던 거예요. 2013년 겨울 이야기를 읽고 나니 다른 기록들도 찾고 싶어졌습니다. 검색을 계속했어요. 2017년 몽골 사막화. 또 충격적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2017년 봄. 몽골 초원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연속 가뭄이었거든요. 초원의 60%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유목민들은 땅을 잃고 있었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으니 가축을 키울 수 없었어요. 양과 염소가 굶어 죽었습니다. 말도 쓰러졌고요. 유목민 30만 명이 생계를 잃을 위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모래 폭풍이었어요. 고비 사막이 확장되면서 모래가 날아왔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 덮쳤어요.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은 호흡기 질환자들로 넘쳐났고요. 과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10년 안에 몽골 전체가 사막이 될 것이다. 그럼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몽골 정부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UN 환경계획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림 사업을 해야 한다고요. 중국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몽골이 약해지면 중국에게 유리하니까요. 러시아는 기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몽골 북부 산림 지역 개발권을 넘기라. 몽골은 거절했습니다. 산림을 지키려는데 산림을 팔 수는 없었으니까요. 유럽은 연구팀을 보냈습니다. 2주간 조사하고 보고서를 냈어요. 500페이지짜리 보고서였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최소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미국은 아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막은 계속 확장되고 있었어요. 한 달에 5km씩 초원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땅을 버리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2017년 9월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산림청이 몽골 환경부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조림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5년 프로젝트였습니다. 몽골 환경부 장관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조사하러 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2주 한국에서 500명이 왔습니다. 산림 기술자들이었어요. 조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심으러 온 거였어요. 삽과 모종을 들고 왔습니다. 고비 사막 인근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나무를 심었습니다. 영하 30도 겨울에도 심었고 영상 40도 여름에도 심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모래 폭풍이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무만 심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몽골 사람들을 교육했습니다. 어떻게 나무를 심는지, 어떻게 가꾸는지, 물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줬어요. 1년에 2천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5년이면 1억 그루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점점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게 보였거든요. 황량하던 땅에 초록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2019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 주변으로 풀이 돋아났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땅이 물을 머금었어요. 나무 뿌리가 물을 잡아줬거든요. 유목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을 데리고 왔어요. 양들이 풀을 뜯었습니다. 말들이 뛰어다녔고요. 2022년 5년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1억 그루 나무가 심어졌어요. 사막화가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초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몽골 환경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나라를 구했다. 사막이 될 뻔했던 땅이 다시 초원이 됐다. 한국은 이번에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5년간 500명을 보내고 나무 1억 그루를 심었는데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지원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살린 거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잊을 수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2013년 혹한, 2017년 사막화.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몽골 지원, 한국 몽골 협력. 키워드를 바꿔가며 자료를 뒤졌어요. 나올 때마다 충격이었습니다. 2014년 8월. 몽골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GDP가 40% 폭락했어요. 광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몽골 경제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실업률이 35%까지 치솟았고요.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금을 찾을 수 없었어요. IMF가 와서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회생 불가능이었어요. 최소 50억 달러 긴급 차관이 필요한데 몽골이 갚을 능력이 없다. IMF는 손을 뗐어요.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2014년 9월 한국 정부가 30억 달러 긴급 지원을 발표했어요. 무이자 차관이었습니다. 상환 기간은 20년, 거치 기간은 10년. 사실상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조건도 없었고요. 몽골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은행이 다시 문을 열었고 기업들이 회생했어요. 3개월 만에 실업률이 20%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 3월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몽골 최대 광산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850명이 갇혔어요. 지하 500m 깊이였습니다. 중국 구조팀이 왔습니다. 견적을 냈어요. 구조 비용 50억 달러. 몽골 정부는 돈이 없었어요. 중국은 돌아갔습니다. 러시아도 왔습니다. 구조하겠다고 했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광산 지분 70%를 넘기라. 몽골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8시간이 지났어요. 갇힌 사람들에게 산소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골든타임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구조팀을 보내겠습니다. 500명 규모였습니다. 광산 구조 전문가, 의료진, 장비까지 전부 실어서요. 1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구조팀은 즉시 투입됐어요. 3교대로 24시간 작업했습니다. 땅을 파고 갱도를 보강하고 통로를 만들었어요. 60시간 만에 첫 생존자를 구출했습니다. 72시간 만에 850명 전원을 구출했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몽골 전체가 울었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공항을 떠날 때 5만 명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몽골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9년 여름 몽골의 가축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구제역이었어요. 소, 양, 염소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달 만에 50만 마리가 죽었어요. 유목민들의 생계가 무너졌습니다.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방역 전문가 200명을 급파했어요. 백신 100만 도즈를 무상 지원했고요. 3개월 만에 전염병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았어요. 한국 전문가들은 방역 시스템도 구축해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요. 2022년 코로나가 몽골을 덮쳤습니다. 병원이 넘쳤어요. 의료진이 부족했고 백신도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하루에 100명씩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백신 200만 도즈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의료진 300명도 보냈어요. 한국 의사들이 몽골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6개월 만에 상황이 안정됐어요.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떠나기 전에 몽골 의료진을 교육했어요. 중환자 치료법, 방역 시스템, 의료 장비 사용법까지요. 저는 이 모든 기록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단 한 번도 몽골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달려왔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와준 겁니다. 몽골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한의 겨울, 사막이 되던 땅, 광산사고, 전염병, 코로나. 그 모든 순간에 한국이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2024년 40억 달러를 선택한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자료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저는 현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6시간 거리였어요. 고비 사막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2017년 한국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그곳이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통역사를 고용했어요. 60대 몽골 남성이었는데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유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녹색 물결이었어요.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게 다 황토였습니다. 풀 한 폭이 없었어요. 모래바람이 불면 앞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 때 표지판이 보였어요. 한국 마이너스 몽골 우정의 숲.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써져 있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걸어 들어갔어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키가 3m쯤 됐어요. 7년 된 나무치고는 잘 자란 거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10년 전 이곳은 사막이었습니다. 지금은 숲이었어요. 통역사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5분쯤 걸었을 때 천막이 보였습니다. 게르. 몽골 전통 천막이었어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50대 부부와 20대 아들, 딸이었어요. 양떼가 주변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100마리쯤 됐어요. 통역사가 몽골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기자가 취재하러 왔는데 괜찮으신가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라고요. 게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운데 난로가 있었고 주변에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함께 걸려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앞에서 한국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삽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가 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17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여기가 어땠나요?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풀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래만 있었습니다. 양들이 굶어 죽었어요. 200마리를 키웠는데 5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가족은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었거든요. 짐을 샀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무를 심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막에 무슨 나무냐고. 어차피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매일 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모래 폭풍이 불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삽으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물을 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조그맣게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희망을 봤습니다. 2년째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나무 주변으로 초록색이 번졌습니다. 저는 양 몇 마리를 풀어놨어요. 양들이 풀을 뜯었습니다. 살이 올랐어요. 3년째 숲이 됐습니다.
나무가 3m까지 자랐어요. 그늘이 생겼고 땅이 촉촉해졌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였어요. 흙이 물을 머금었거든요. 저는 양을 더 샀습니다. 5마리에서 100마리로 늘렸어요. 모두 살았습니다. 풀이 풍족했거든요. 지금은 200마리를 키웁니다. 10년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수입도 3배로 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아니, 우리 땅을 살렸습니다. 이 숲이 없었으면 우리는 도시 빈민이 됐을 겁니다. 저는 목이 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멀리 양떼가 보였습니다. 초원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10년 전 이곳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살아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초원 나무 양떼 게르. 전부 담았어요. 몽골 환경부 장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막이 됐을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이 나라를 살렸던 겁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몽골이 40억 달러를 선택한 이유를요. 돈이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10년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제목부터 고민했습니다. 몽골의 선택 40억 달러의 비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이 진짜 강대국이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몽골이 40억 달러를 선택했을 때 전 세계는 비웃었다. 미국 120억 달러, 중국 200억 달러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건 미친 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10년 전 몽골이 얼어 죽을 때 한국이 구했다. 5,000톤 구호 물품을 48시간 만에 보냈다. 조건 없이. 사막이 될 때 나무 1억 그루를 심었다. 대가 없이. 광산 사고 때 850명을 구출했다. 돈을 받지 않고. 경제 위기 때 30억 달러를 지원했다. 무이자로. 이 모든 걸 적었습니다. 하나하나 팩트로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몽골은 미친 게 아니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였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구한 나라를 선택한 거였다. 새벽 3시에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밀라노 본사 편집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기사를 읽었네. 이거 진짜인가? 전부 팩트 확인했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몽골 정부 자료, 언론 기사, 현장 취재. 전부 했습니다.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면톱으로 간다. 이건 세계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야. 다음날 아침. 파이낸셜 타임스에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톱이었어요. 사진도 실렸습니다. 고비 사막 인근 숲 사진이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였어요.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영국 BBC가 연락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CNN도 왔고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언론들이 줄줄이 연락했습니다. 다들 놀라워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한국의 10년. 자기들도 취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중국 언론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몽골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일본은 반성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도쿄신문이 사설에 실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진정한 강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 유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몽골 사례를 국제모범 사례로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지원 방식을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한다. 자원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한국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자기들도 협력하고 싶다고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도 줄을 섰어요. 중앙아시아 12개국이 한국과 손잡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착취하지 않고 조건 내걸지 않고 동등하게 대한다. 그거였죠. 6개월 후 한국과 몽골의 프로젝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튬 생산 시설이 완공됐다고 해요. 예정보다 2개월 빨랐습니다. 생산 단가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요. 환경 오염은 제로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미국이 틀렸고 중국이 틀렸고 일본이 틀렸고 유럽이 틀렸어요. 모두가 한국이 실패할 거라고 했는데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아니,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준비했었으니까요. 몽골 사람들을 교육하고 신뢰를 쌓고 기술을 나눴으니까요. 유엔 총회에서 몽골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다. 우리가 돈을 이긴다고, 신뢰가 무기를 이긴다고, 사람이 숫자를 이긴다고. 전 세계가 박수쳤습니다.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있었어요. 취재차 갔었거든요. 연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13살 아들이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힘으로 짓누르는 나라와 신뢰로 세우는 나라. 한국은 후자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큰 나라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땅은 작지만 마음이 큰 나라다. 그래서 진짜 강대국이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 인근 숲 사진이요.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양떼가 풀을 뜯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증명했다고요. 의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신뢰가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진심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2024년 9월 몽골이 선택한 건 40억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쌓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2013년 겨울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한국이 쌓아온 신뢰. 그 신뢰가 40억으로 200억을 이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의리는 기억됩니다. 신뢰는 승리합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진심을 베풀어 보세요. 10년 후 그 진심이 세상을 바꿀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2014년 9월 한국 정부가 30억 달러 긴급 지원을 발표했어요. 무이자 차관이었습니다. 상환 기간은 20년, 거치 기간은 10년. 사실상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조건도 없었고요. 몽골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은행이 다시 문을 열었고 기업들이 회생했어요. 3개월 만에 실업률이 20%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 3월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몽골 최대 광산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850명이 갇혔어요. 지하 500m 깊이였습니다. 중국 구조팀이 왔습니다. 견적을 냈어요. 구조 비용 50억 달러. 몽골 정부는 돈이 없었어요. 중국은 돌아갔습니다. 러시아도 왔습니다. 구조하겠다고 했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광산 지분 70%를 넘기라. 몽골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8시간이 지났어요. 갇힌 사람들에게 산소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골든타임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구조팀을 보내겠습니다.
500명 규모였습니다. 광산 구조 전문가, 의료진, 장비까지 전부 실어서요. 1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구조팀은 즉시 투입됐어요. 3교대로 24시간 작업했습니다. 땅을 파고 갱도를 보강하고 통로를 만들었어요. 60시간 만에 첫 생존자를 구출했습니다. 72시간 만에 850명 전원을 구출했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몽골 전체가 울었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공항을 떠날 때 5만 명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몽골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9년 여름, 몽골의 가축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구제역이었어요. 소, 양, 염소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달 만에 50만 마리가 죽었어요. 유목민들의 생계가 무너졌습니다.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방역 전문가 200명을 급파했어요. 백신 100만 도즈를 무상 지원했고요. 3개월 만에 전염병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았어요. 한국 전문가들은 방역 시스템도 구축해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요. 2022년 코로나가 몽골을 덮쳤습니다. 병원이 넘쳤어요. 의료진이 부족했고 백신도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하루에 100명씩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백신 200만 도즈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의료진 300명도 보냈어요. 한국 의사들이 몽골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6개월 만에 상황이 안정됐어요.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떠나기 전에 몽골 의료진을 교육했어요. 중환자 치료법, 방역 시스템, 의료 장비 사용법까지요. 저는 이 모든 기록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단 한 번도 몽골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달려왔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와준 겁니다. 몽골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한의 겨울, 사막이 되던 땅, 광산사고, 전염병, 코로나. 그 모든 순간에 한국이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2024년 40억 달러를 선택한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자료 조사를 마친 다음날 저는 현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6시간 거리였어요. 고비 사막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2017년 한국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그곳이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통역사를 고용했어요. 60대 몽골 남성이었는데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유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녹색 물결이었어요.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게 다 황토였습니다. 풀 한 폭이 없었어요. 모래바람이 불면 앞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 때 표지판이 보였어요. 한국 마이너스 몽골 우정의 숲.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써져 있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걸어 들어갔어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키가 3m쯤 됐어요. 7년 된 나무치고는 잘 자란 거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10년 전 이곳은 사막이었습니다. 지금은 숲이었어요. 통역사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5분쯤 걸었을 때 천막이 보였습니다. 게르. 몽골 전통 천막이었어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50대 부부와 20대 아들, 딸이었어요. 양떼가 주변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100마리쯤 됐어요. 통역사가 몽골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기자가 취재하러 왔는데 괜찮으신가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라고요. 게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운데 난로가 있었고 주변에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함께 걸려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앞에서 한국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삽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가 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17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여기가 어땠나요?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풀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래만 있었습니다. 양들이 굶어 죽었어요. 200마리를 키웠는데 5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가족은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었거든요. 짐을 샀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무를 심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막에 무슨 나무냐고. 어차피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매일 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모래 폭풍이 불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삽으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물을 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조그맣게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희망을 봤습니다. 2년째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나무 주변으로 초록색이 번졌습니다. 저는 양 몇 마리를 풀어놨어요. 양들이 풀을 뜯었습니다. 살이 올랐어요. 3년째 숲이 됐습니다. 나무가 3m까지 자랐어요. 그늘이 생겼고 땅이 촉촉해졌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였어요. 흙이 물을 머금었거든요. 저는 양을 더 샀습니다. 5마리에서 100마리로 늘렸어요. 모두 살았습니다. 풀이 풍족했거든요. 지금은 200마리를 키웁니다. 10년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수입도 3배로 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아니, 우리 땅을 살렸습니다. 이 숲이 없었으면 우리는 도시 빈민이 됐을 겁니다. 저는 목이 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멀리 양떼가 보였습니다. 초원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10년 전 이곳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살아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초원 나무 양떼 게르. 전부 담았어요. 몽골 환경부 장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막이 됐을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이 나라를 살렸던 겁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몽골이 40억 달러를 선택한 이유를요. 돈이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10년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제목부터 고민했습니다. 몽골의 선택 40억 달러의 비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이 진짜 강대국이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몽골이 40억 달러를 선택했을 때 전 세계는 비웃었다. 미국 120억 달러, 중국 200억 달러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건 미친 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10년 전 몽골이 얼어 죽을 때 한국이 구했다. 5,000톤 구호 물품을 48시간 만에 보냈다. 조건 없이. 사막이 될 때 나무 1억 그루를 심었다. 대가 없이. 광산 사고 때 850명을 구출했다. 돈을 받지 않고. 경제 위기 때 30억 달러를 지원했다. 무이자로. 이 모든 걸 적었습니다. 하나하나 팩트로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몽골은 미친 게 아니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였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구한 나라를 선택한 거였다. 새벽 3시에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밀라노 본사 편집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기사를 읽었네. 이거 진짜인가?
전부 팩트 확인했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몽골 정부 자료, 언론 기사, 현장 취재. 전부 했습니다.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면톱으로 간다. 이건 세계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야. 다음날 아침 파이낸셜 타임스에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톱이었어요. 사진도 실렸습니다. 고비 사막 인근 숲 사진이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였어요.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영국 BBC가 연락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CNN도 왔고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언론들이 줄줄이 연락했습니다. 다들 놀라워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한국의 10년. 자기들도 취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중국 언론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몽골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일본은 반성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도쿄신문이 사설에 실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진정한 강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 유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몽골 사례를 국제 모범 사례로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지원 방식을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한다. 자원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한국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자기들도 협력하고 싶다고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도 줄을 섰어요. 중앙아시아 12개국이 한국과 손잡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착취하지 않고 조건 내걸지 않고 동등하게 대한다. 그거였죠. 6개월 후 한국과 몽골의 프로젝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튬 생산 시설이 완공됐다고 해요. 예정보다 2개월 빨랐습니다. 생산 단가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요. 환경 오염은 제로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미국이 틀렸고 중국이 틀렸고 일본이 틀렸고 유럽이 틀렸어요. 모두가 한국이 실패할 거라고 했는데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아니,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준비했었으니까요. 몽골 사람들을 교육하고 신뢰를 쌓고 기술을 나눴으니까요. 유엔 총회에서 몽골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다. 우리가 돈을 이긴다고, 신뢰가 무기를 이긴다고, 사람이 숫자를 이긴다고. 전 세계가 박수쳤습니다.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있었어요. 취재차 갔었거든요. 연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13살 아들이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힘으로 짓누르는 나라와 신뢰로 세우는 나라. 한국은 후자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큰 나라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땅은 작지만 마음이 큰 나라다. 그래서 진짜 강대국이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 인근 숲 사진이요.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양떼가 풀을 뜯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증명했다고요. 의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신뢰가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진심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2024년 9월 몽골이 선택한 건 40억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쌓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2013년 겨울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한국이 쌓아온 신뢰. 그 신뢰가 40억으로 200억을 이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의리는 기억됩니다. 신뢰는 승리합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진심을 베풀어 보세요.
10년 후 그 진심이 세상을 바꿀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